힙하고 핫한 힙합 래퍼. 래퍼. 아, 이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텐션. 좀 네. 네. 아무래도 좀 힙한 아무 데서도 다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일상 속에서 알고 있었던 종목들을 네네.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딱 받아보고서 추억의 여행에 빠져들었습니다. 추억이요. 네. 아, 웬 추억일까요, 갑자기? 네. 그렇죠. 여기 있는 브랜드가 네. 굉장히 뭔가 트렌디한 브랜드들은 좀 많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죠. 네. 전 전혀 몰랐다가 또 우리 박상희 이사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막 또 모델 돌려보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었어? 또 혼자서 뭔가 그 기업명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그 회사 거였어? 하는 건 정말 많은 기업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이 회사가 저희가 이제 오늘 VFC VF 코퍼레이션이라고 VFC.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이제 일전에 예고한 적은 있었어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VF 코퍼레이션은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121년 정도 된 오. 역사를 121년? 네, 근데 굉장히 왜 오래된 우리가 기업. 하나도 몰랐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오래된 브랜드, 뭐 코카콜라다 네. 이러면 자기들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브랜드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생존을 위해서 브랜드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샀다 팔았다도 한다고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뭐 처음에 121년 전부터 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어찌 보면 좀 사모펀드 같은 독특하네요. 느낌도 있어요. 독특하네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뭐 저희가 띄워드려서 보시면 액티브 쪽이랑 아웃도어 쪽, 워크웨어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네. 결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액티브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반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슈프림 그리고 우리 그 이스트팩이랑 장스포츠 예전에 가방 많이 아, 마셨잖아요. 필수죠. 네. 네. 둘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둘다 라이벌이 그렇구나.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사실 뭐 그렇지만 이게 90년대 후반에는 엄청나게 인기 많이 끌었던 가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라이벌이었고 잔스포츠 알죠. 예, 뭐가 오리지널이다 그랬었는데 뭐 둘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키플링 아. 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아웃도어 쪽에서는 노스페이스 저희가 이제 이건 너무 한국에서 잘 알고. 네, 노스페이스 뭐 한국에서 영업 무역 제조도 아이, 하고 교복이죠. 하죠. 네. 네, 근데 그거까지 가지고 있고 네. 팀버랜드 아. 한국에서는 뭐 이거 아직까지도 많이 뜨나 이런 하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인 팀버랜드 가지고 있고 네. 워크웨어 쪽에서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게 디키즈 아. 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얘네가 사실은 이 그 VF 코퍼레이션이 사실은 더 많은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액티브 쪽에서는 1개, 그리고 이제 워크웨어 쪽은 8개 정도 브랜드가 있었는데 7개를 정리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팔았어요? 식으로 굉장히 빨리 네. 이제 그 시류에 적응을 신기하네. 하고 하는데 이 브랜드의 변천사를 한번 보시면 네. 노스페이스랑 이스트팩을 인수한 게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렇게까지 그러네요. 오래되지 않았고 어. 반스도 2004년도에 보시면 인수를 했다. 네,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은 팀버랜드도 판 거예요. 네. 팀버랜드도 보면 2011년도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슈프림은 최근 2020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우리한테 흔히 아는 뭐 노티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리, 뭐 리. 랭글러 이런 브랜드들도 아.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본인의 결이 안 맞으니까 팔던가 분리 완전히 회사를 분리시켜 버리든지 아. 그런 건 분리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야이한 자료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머리 예, 역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런 그 리가 VF 코퍼레이션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사업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데님 비즈니스인데 결이 좀 안 맞는 건지 좀 융화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를 한동안 굉장히 짓눌렀었던, 아픈 손가락이네요. 내렸던 이런 게 있었는데 완전 분리시키면서 아. 주가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얘네가 빅4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브랜드. 지금 딱 보니까 반스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요 빨강 흰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쫙 유행이 돌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노스페이스 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복이었죠. 그리고 또 팀버랜드 하면은 그 저희 시대 때 핑클의 이제 블루레이 하면 이효리가 이렇게 링기골이랑 함께 세트로 이렇게 카고 바지에다가 머리 넘기면서 이 뭔가 걸크러쉬 느낌 약간 톰보이 느낌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그 뉴진스라는 그 그룹이 나오면서 다시 뉴트로로 그 패션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하이브에서 새로 나온
그 어텐션. 그룹, 새로 등장한 이제 네. 여자분들 아이돌인데 네. 지금 더현대 가니까 파업소가 있어요. 맞아요. 줄이 그냥 뭐 그래요? 주말에는 뭐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전 조용히 있을게요. 그리고 디키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바지 브랜드 안쪽에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약간 배꼽티처럼 이렇게 보이게 입기도 하고요. 남자분들은 또 점프수트가 그렇게 또 시대가 흘러도 계속 입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 간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음. 다 합쳐도 핫한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빅4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항상 빅4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매출비 중에서 이 네 개가 미친 영향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나머지는 사실은 작다. 음. 대부분의 매출이 이 네 개에서 네 개. 해서 네 개만 딱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개 브랜드를 보면 네. 뭔가 트렌디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런 그러네, 브랜드들만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반스부터 좀 한번 보면 네. 반스가 이제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VF 코퍼레이션은 중국 시장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미국의 이제 소비 업체들이 좀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VF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더 받고 있다. 크다. 저희가 룰루레몬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시장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좀 잘 팔렸었는데 VF 코퍼레이션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이거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룰루레몬 얘기 나왔잖아요. 저희 박산주 이사님께서 이거 돗자리 깔아라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유, 아니 룰루레몬 갑자기 실적 점검을 긴급 네. 왜 이렇게 하셨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거의 10% 정도 장외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또 매출이 33% 정도. 와. 저희가 그때 1분기 실적 얘기하면서 33% 올랐다 그랬는데 2분기에 또 33% 또 33%.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그 3년 뒤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뒤에 계획을 얘기했죠. 네. 또 달성이 가능할 가능할 것 같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그런 속도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검할 때 그 전 세계 매장 수가 조금밖에 증가를 안 했었어요. 그쵸. 1분기 때는. 근데 2분기 때는 20몇 개가 증가를 해서 총 전 세계적으로 600개 매장을 완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다시 이제 그 코로나의 락다운이나 이런 게 해제되자마자 빠르게 지금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 매장을 가서 시장 조사했거든요. 와. 그 남자 옷을 입어봤어요. 저는 그냥 룰루레몬. 입어보려고 입어봐야지 이랬는데 입어보고 딱 느낀 순간 그때 저는 이미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슨 색을 살까. 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정도구나. 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도 그러면 한 10개 사셨네. 색깔 붉은 날이 아니었고. 근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인의 기호일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한 번씩은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남성 의류 쪽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네. 룰루레몬. 네, 그 재질과 그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룰루레몬이 올해 성장성도 좀 늘렸습니다. 매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를 증가시켜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조금 주목되는 내용이 너무 있는데 기대돼요. 네. 그 지금 미국 소비주들한테 있어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재고가 되게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룰루레몬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VF 코퍼레이션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반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스는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는데요. 저 이거 좀 놀랐는데 대만에 이번 분기에 대만의 첫 6월달에 대만에 첫 매장을 열었대요. 대만이 이게 안 들어가, 띠용. 뭐 네. 도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직영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VF 코퍼레이션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TC거든요. 네. 다이렉트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한테 자기네가 직영으로 넘길 직영으로 수 있는 거. 넘긴다. 그래서 지금 직영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반스 하면은 생각하는 모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띄워드린 거 보면 아시겠는데 뭐 여러 가지가 모델이 있어요. 올드스쿨. 네, 올드스쿨 네. 쪽에 있는데 그게 클래식이거든요. 그쵸. 근데 매장에 한번 가보시면 반스가 요번에 뭐 작년인가 하는데 강남에 한국에서 제일 큰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논현역 앞에 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클래식 모델인데 폼이 바뀌었다든지 굉장히 신소재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재해석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 VF 코퍼레이션 얘기하면서 콜라보레이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반스도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 뭐 미국 조사 알리 그거랑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떴고 세일러문이랑 또 특이하게 했어요. 네. 근데 세일러문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반스 검색량을 좀 찾아봤어요. 네. 왜냐면 온라인 D2C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세일러문 보면은 출시했을 때 굉장히 올랐다가 이렇게 쭉 서서히 떨어지기는 했는데 재밌는 게 세일러문이 잘 팔린 데, 검색이 많이 된 데가 멕시코, 미국 뭐 이런 북미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제 와이프 친구가 네. 캐나다에서 왔을 때 때마침 그때 세일러문 나왔을 때여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세일러문 이러고 못 깼더니 자기 동생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일러문. 이게 되게 좀 특이해가지고 좀 특이하네요. 네, 근데 세일러문이 일본만 하잖아요. 포켓몬처럼. 네, 한국에서도 유행했었는데 사실 북미 쪽이 원래 멕시코, 그렇고 칠레? 시작이. 네, 그러니까 반스가 이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쵸. 저희는 한국에 나왔을 때 뭐지 이거? 세일러문이랑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수요와 아니라는 공급.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고 네. 노스페이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이제 교복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그쵸. 좀 깊이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가 지금 많이 희석됐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브랜드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최근에 많이 좀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슈프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아, 슈프림하고 역시. 노스페이스는 콜라보레이션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미지 추락을 많이 막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618 행사 하잖아요. 네. JD.com에서 그쵸, 그쵸. 618 행사에서 아웃도어 부문 1위 했어요. 1위?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여전히 노스페이스 성장률이 가장 세요. 얘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 그리고 팀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90년대, 2000년대 힙합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한동안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저 신발을 꼭 신어야 되나 하지만 북미에서는 그냥 스테디셀러. 그렇죠. 꾸준히 작업화 뭐 이런 걸로 신는 그런 걸로 유명했고 디키즈 같은 경우에 저도 디키즈는 원래 디키즈 면바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되게 편하다면서요. 면바지가 굉장히 네. 편하고 질이 좋은 걸로 유명한데 맞아요. 874 모델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 이분이 이제 그 블랙핑크가 2집 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뮤직비디오 대박이라면서요. 네, 댄스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입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또 대박을 칠 것 같은 조짐? 네. 네, 지금 막 난리더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이 로우라이즈 뭐 언더북 로우라이즈 스타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예, 벨트 안 플랫하는 하고 거? 이렇게 딱 뒤집어 까서 뒤에 874 보이게 네. 뭐 벨트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저도 이번에 생긴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과거에 2000년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뭐 그 카라의 미스터 그 노래 거기 맞아, 뮤직비디오에도 맞아. 이렇게 나왔었고 이게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올해 초에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디키즈가 굉장히 좀 뭐 지루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트렌드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이 브랜드들 중에서도 아까 노스페이스 얘기 나왔을 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슈프림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슈프림을 인수를 했는데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신의 한 수. 네. 정말. 왜냐하면 슈프림의 매출이 네. 얘네 자꾸 제가 죄송한데 얘네라서 VF 코리아 코퍼레이션 제가 이름을 이제 이 회사라고 할게요. 네. 이 기업이 이제 그 슈프림을 목표로 하는 매출 목표치가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슈프림의 매출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슈프림의 전략 자체가 한정된 수량으로 한정판 모델을 내는 거거든요. 그쵸? 더 이상 안 내요. 한 번 네, 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슈프림하고 롤렉스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롤렉스? 하겠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인터넷에 막 가짜로 이렇게 합성시킨 디자인들이 네, 정말 그래서 많던데요. 사진도 돌고 네.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삼성 시켜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데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롤렉스가 나와서. 이런 적이 있어요? 롤렉스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슈프림이랑 한 적 있어요, 사실. 이번에 두 번째죠. 2013년도에 네네. 그때는 이제 그 프렌즈 앤 패밀리 그러니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네. 그게 지금 거기는 그 롤렉스 모델에 조그맣게 슈프림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슈프림이 아니라 그 슈프림의 제가 지금 욕이어서 못 쓰겠는데 그 슈프림의 로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가 거기 들어갔던 조그마한 모델인데 네. 그게 지금 1억이 넘어요. 그 리셀가가. 대단하네요. 근데 요번에 롤렉스 모델은 7만 불대, 그러니까 8천만 원.
뭐 이것도 뭐 지금 환율로 봐서는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나오겠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이사님도 슈프림 아이템이 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슈프림 좋아하죠. 네, 그 슈프림을 사실 여의도에서 딱 그 자켓을 걸치고 지나가는 분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이제 리셀 약간 노리고 모으신 건가요 아니, 혹시? 제가 리셀로 샀죠. 슈프림은 맞죠? 진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네. 매장이 없어요. 아. 슈프림은 일본에 매장 3개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한국에 없어요. 편집샵에만 있죠. 네, 지금은. 그래서 네. 지금 편집샵은 어차피 다 리셀가. 뭐 아. 리셀 플랫폼을 이용하든가 그런 거라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슈프림이 네. 처음에 이제 그 파운더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슈프림의 파운더가 스투시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네. 스투시 자체가 티셔츠를 만들면서 뭐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 넣고 파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나와서 만든 게 슈프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는데 애초에 뭐 나는 상업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매장 자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끝에만 딱 데코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고 이제 안에는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예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놓은 놀아라 거예요. 매장에서. 네. 그러니까 네.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브랜드. 그래서 네.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완전히 재밌다. 하위 문화의 네, 어떤 네. 그런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 명품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요새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칼라일 있잖아요. 글로벌 네. 상업펀드 회사. 칼라일이 여기에 지분을 50%를 샀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50억 네. 정도에.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그 VFC가 칼라일로부터 사고 그 파운더로부터 살 때 21억 달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2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 15배 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칼라일은 2배 넘게 수익을 낸 수익 거예요. 냈죠. 2년 만에, 3년 만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칼라일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엑시트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상업펀드로 넘어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런 이념을 갖고 계속 할 수 그쵸, 있겠느냐. 뭐 로고 상표 등록도 네. 안 하고 막 이랬어요.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네. VFC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더 유지할 수 그쵸.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괜찮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경영진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경영진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이 VFC의 경영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장 사이즈가 스트릿웨어가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성장세도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 다뤘던 브랜드라든지 명품 브랜드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 스트릿웨어가 예전에 하위 문화에서 올라와서 지금은 명품과 대등하게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유지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VFC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야? 2조 넘게 줬으니까. 하지만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빅4에는 슈프림이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전체에서 슈프림이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이 빅4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빅4에 계속 인공호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그 슈프림이 루이비통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패션쇼에서 그 빨간 트렁크 되게 이게 센세이션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놀스페이스랑도 하니까 당연히 또 이미지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 제가 띄워드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반스, 팀버랜드, 노스페이스랑 다 콜라보레이션 이력이 있고 가능하고. 노스페이스랑은 거의 매년 한 번씩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명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롯데백화점에 갔더니 2층에 편집샵이 있더라고요. 슈프림 편집샵이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구경 좀 했는데 노스페이스랑 콜라보레이션 된 게 많이 걸려 있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고 경영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슈프림은 보면은 지역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60%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특이한 것은 DTC.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 인터넷으로 파는 매출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FC의 다른 브랜드들은 온라인 비중이 적거든요. 근데 그쵸. 슈프림은 온라인 비중이 높잖아요. 높다. 이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 빅4 브랜드에 조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소비주 대부분은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네. VFC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좀 적다. 그리고 슈프림이 이제 그 슈투시에서 나와서 만든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만든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노아 아니면은 이제 어웨이크 뉴욕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이제 뉴욕에서 매장이 만들고 똑같은 슈프림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스트릿웨어의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커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실적은 뭐
한 자릿수 정도 증가를 해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VFC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인터내셔널이랑 북미 지역이랑 비슷비슷해요. 50% 정도씩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얼마다 매출 비중이 얼마다라고 발표를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국의 락다운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았죠.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성장세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이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뭐 재고라든지 아니면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조금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그 액티브웨어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판매보다는 홀세일, 아직까지도 도매. 이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의 그냥 전통적인 그 의류 회사 같은 느낌. 네. 아직까지도 도매 매출 비중이 거의 6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방금 말한 브랜드들 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팀버랜드 다 코스트코에 들어가 있고 그죠? 하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 좀 싸게 사는 게 있는데 이게 반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스가 매출이 마이너스 4% 나왔거든요. 지난 분기에. 근데 이게 중국을 빼면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매출 타격이 거의 8% 정도 있었다는 거니까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노스페이스가 매출이 37%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는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다. 그리고 팀버랜드도 14% 올랐습니다. 근데 디키즈가 마이너스 13%로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워크웨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뭐 트렌디한 것보다는 그냥 면바지 사면은 우리 뭐 유니클로 가서 사들 디키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워크웨어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도매 쪽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도매상들이 재고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계속 이렇게 팔리는 게 있으니까 재고를 더 가져와가지고 자기네가 싸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사는데 지금은 경기가 괜찮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재고를 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디키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 대비에 매크로 영향이 굉장히 컸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지금 막 트렌드가 형성된다고 해서 디키즈가 갑자기 막 들썩거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북미랑 이제 뭐 그 유럽 쪽 이런 쪽은 다 한 자릿수 때, 두 자릿수 때 이제 매출 성장을 해서 견조하게 올랐는데 아시아 쪽이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중국 쪽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발표는 안 하지만 볼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재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92%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소비 기업들에 다 까봤을 때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인트랜짓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증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트랜짓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운임 중인, 운송 중인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에 있든 아니면 뭐 차에 있던 운송 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재고가 북미로 들어오는데 차질이 생겼다. 요게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인트랜짓이랑 슈프림이 전년 동기에는 없었으니까 그거 빼면은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중인 게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오히려 재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내가 재고를 늘리겠다라고 경영진들이 지금 각 회사마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FC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는 올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26% 정도의 증가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고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룰루레몬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분기에 룰루레몬도 재고가 8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 케이스다. 인트랜짓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 글로벌리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에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이 1분기 이후에 오너십 있잖아요. 그 운송해 올 때 그 운송장을 뭐 어느 시기에부터 오너십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과거는 도착지부터 북미 지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나한테 오너십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국에는 그 VFC의 재고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재고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 수출하는 곳에서 공급망에서
선적하는 순간부터 오너십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너십이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재고만 만약에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재고를 가져올 때 외상 매출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AR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늘어나고 재고만 늘어났다? 그러면은 문제 있죠. 비용 부담이 있다는 건데 비슷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도 80%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인벤토리가 늘어났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VFC 같은 경우에는 그 외상 매입 같은 경우에 9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안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9월 1일부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분기부터는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현금 흐름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중국 쪽도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확 기대되는 그렇죠,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여는 게 중요해요. 그쵸. 백화점이라든지 도매에서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거. 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살짝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그래서- 잡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진짜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뭐 확 높게 잡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잡는데 요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네. 이 강달러가 주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DXY 지수가 거의 뭐 110 정도까지도 갔었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달러가 강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사모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강달러가 너무 지속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달러가 오래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 V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도 그래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시가총액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배당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당이 지금 4.83%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네, 오.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높은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49년 연속으로 배당률 증가시켜온 회사예요. 오. 그래서 배당주로도 사실은 유명했었어요. 네. 뭐 VFC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네. 배당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원래 이제 배당을 많이 주던 기업이었어가지고 네. 제가 과거에 봤을 때 배당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코로나 요번에 사태 터졌을 때가 그런데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배당주를 사실은 주스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네. 네. 주가까지 오르고 높은 배당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5년 차트를 여기 띄워놨지만 차트를 더 길게 보면은 사실 지금의 조정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도 30% 넘게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드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겠네요. 네, 굉장히 그쪽에는 좀 전문가, 도를 튼 경영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향후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사실 그렇죠. 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ROE를 30%를 장기적으로 창출한다라는 것은 도가 텄다라는 게 맞는 저력이 말일 것 있죠. 같네요. 네. 네. 우리 이사님께서 사실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쏙쏙 가져오실 때마다 좀 그 이후에 빵 터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었었죠. 네. 네. 뭐 나이키며 뭐 룰루레몬이며 코카콜라며 좀 미리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오잉 쪽 빠르지 않으신가 싶은데 나중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해서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는 어쨌든 미국 소비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할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요즘에 분석하면은 중국이 조금 너무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인데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사님께서는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매장도 다 가보시고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면서 종목을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재밌는 소비주 네, 가지고 네.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